네, 그럼 시간이 돼서 9월 4일 논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미니몽키 멀티스케일 어댑티브 크로핑 for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스 논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진행 순서는 인트로덕션 메소드, 익스퍼리먼트,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과제와 본 논문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과제에서는 이 텍스트, 이미지 투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이 목적이 이 액티브 LLM에 넣는 것이 목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은 비주얼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퍼스널 렐러먼트 인포메이션과 즉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들을 뽑는 것과 사람과 관련되지 않은 주변의 오브젝트나 릴레이션십과 같은 정보들을 뽑아내어서 이들을 프롬프트 템플릿에 넣고 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LLM에 삽입하는 형태로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가 주로 진행한 부분은 이 퍼스널 렐러번트 인포메이션과 관련된 부분이었었고 이제 추가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내용이 non 퍼스널 렐러번트 인포메이션을 추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위해서 본 논문을 가져왔는데 이 본 논문은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 형태를 사용을 하여서 비전 이미지를 받아와서 이 비전 이미지에서 어떤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합, 여러 가지 조합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오브젝트들을 추출을 한다거나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텍스트로 질문을 해서 추출을 할 수 있듯이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추출을 하여서 사용을 하고자 본 논문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은 현재 이 여기 펄슨하고 난 펄슨이 뭔지 예제를 네,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퍼스널 렐러번트 인포메이션에 대한 예제로는 우선은 퍼스널 렐러번트 인포메이션은 사람에 대한 이름 아이디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관련된 부분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으로는 페이셜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즉 어떠한 화자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출을 하였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인게이지먼트를 사용을 하여서 화자가 화면을 보고 있는지 화면을 보고 있지 않은지 판단 등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네임 이모션, 인게이지먼트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추출을 하여서 퍼스널 렐러번트 인포메이션을 사용을 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넌 퍼스널 렐러번트 인포메이션은 어떤 이 현재 그림과 보시면은 이 안경이나 넥타이들과 같은 이런 오브젝트들도 추출을 할 수 있고 또 릴레이션십이나 이런 뭐 안경을 쓰고 있다와 같은 릴레이션십이 추출이 되어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논의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으면은 이 주변의 배경이 어딘지 현재 장소가 어딘지 그런 것들도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것들도 추출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와 릴레이션 이러한 정보들을 추출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non-person relevant information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은 어떤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일종의 텍스트만 받아서 텍스트 출력하고 텍스트만 주로 다룬다면은 이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은 여기에 이미지까지 추가를 하여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어떤 조합들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이 되게 되고 특히 이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일종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여러 가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 고해상도 이미지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대부분의 방식들이 어떤 일종의 크로핑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크로핑 전략을 사용을 하여서 이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크로핑 작업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이 객체의 영역들이 분할이 되어서 어떤 분할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인식을 하는데 손상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이러한 햄스터 사진에 대해서
3,3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크로핑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좀 더 신기하게 일단은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햄스터의 이 주눅인 부분을 분할을 하고 나서 확인을 했을 때 어떤 이 부분만 봐서는 어떤 일종의 원숭이처럼 받아들일 수 주둥이가 아닌 원숭이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어떤 현상이 저하되는 것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본 논문에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현상들을 어떤 일종의 스와투스 이펙트 어떤 한국어로는 톱니 현상으로 톱니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처럼 이 어떤 주둥이를 원숭이라고 본다던가 아니면은 이러한 잘라내진 영역들에 대해서 오인식을 하거나 성능 저하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스케일 어디티브 크로핑 스트래티지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크로핑 전략으로 인해서는 또 이렇게 단순히 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더 중첩되게 오버래핑을 해서 크로핑하는 전략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오히려 뒤에 결과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오히려 어떤 일종의 환각처럼 받아들여서 이것도 성능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도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여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스케일 어댑티브 크로핑 전략으로 어떤 고정적인 크로핑 사이즈를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댑티브하게 적응적으로 좀 더 다양한 멀티스케일을 뽑아내서 추출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미니 몽키 모델을 미니 몽키 모델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의 크로핑 하는 것을 대체를 하여서 멀티 스케일 어댑티브 크로핑 스트래티지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어, 고정된 이미지에서 스케일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3x3으로 이미지 스케일링을 했다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3바이 3과 겹치지 않는 영역을 분할할 수 있도록 어댑티브하게 다시 분할을 또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로 전체적인 이미지 리사이즈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레이어를 거쳐서 세 가지 형태의 비율로 이 크로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비전 트랜스포머와 픽셀 셔플, MLP 프로젝트를 거쳐서 이미지 토큰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후에 어떤 이 크로핑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비율 이미지 토큰 자체 수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계산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스케일 컴프레션 메커니즘을 또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VIT와 LLM 구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 앞에 크로핑하는 전략과 크로핑해서 나온 이미지 토큰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토큰들을 압축하는 과정 두 가지를 추가를 하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멀티스케일 어댑티브 크로핑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리 사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드들에 대해서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된 여러 가지 그리드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 그리드들을 크게 디테일 레이어, 어댑티브 레이어, 글로벌 레이어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 디테일 레이어를 먼저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디테일 레이어는 원본 이미지의 비율과 가장 적합한 이미지 비율로 맞도록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현재 들어온 이 햄스터 이미지 같은 경우에서는 위스와 헤이트가 같은 형태로 이미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랑 비율이 같은 3대 3의 비율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었는데 이 3대 3, 2대 2, 1대 1처럼 같은 동일한 비율이 여러 개가 존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에서는 이 이미지 토큰 하나가 448 바이 448을 사용을 하는데 이 이미지 토큰과 이 3대3 비율을 전부 다 곱했을 때의 이 이미지 사이즈와 동일하게 되도록 최대한 원본 이미지와 가까워지는 스케일로 비율을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448 바이 448의 이미지 한 장이 들어왔다면 1대1의 비율이 이 디테일 레이어에서 선택이 될 것이고 448 곱하기 3, 448 곱하기 3의 형태의 이미지가 들어오거나 그거와 비슷한 사이즈의 이미지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3바이 3이 선택되는 방식으로 이 디테일드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드 레이어를 사용을 했다면 이후에는 어댑티브 레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어댑티브 레이어를 사용을 할 때 가장 주요하게 적용하는 부분은 위에 디테일드 레이어에서 지정된 비율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이 3의 배수로는 나올 수 없는
비율을 사용을 해서 하는 것이 이 어댑티브 레이어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3,2나 3,3이 3,2나 3,4나 그러한 비율을 3대 4나 3대 5 같은 비율을 가진 것들을 다 탈락을 시키고 안 겹치도록 하게 하여서 현재 이 예시에서는 이 3대 3과 겹치지 않는 1대 2의 비율이 선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디테일드 레이어드에서 나눠지면은 이러한 이 몽키로 보이는 현상이 존재를 했다면은 어댑티브 레이어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과 다른 스케일을 가지도록 나눠서 1대 2의 비율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몽키가 아니라 이 햄스터의 주둥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레이어로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리사이즈를 통해서 이 토큰 하나와 같은 사이즈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각각의 이미지 토큰, 이미지 패치들 같은 경우에서는 모두 다 이 모든 레이어에서 다 한 패치마다 다 동일한 사이즈를 갖고 이 이전에 리사이즈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테일한 부분들과 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겹치지 않는 어댑티브 레이어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지정을 하여서 이 이미지 패치대로 뽑아내고 이 뽑은 이미지 패치들을 이후에 비전 트랜스포머에 입력을 하여서 이 이미지 토큰을 추출을 하여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 인코더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거쳐서 이미지 토큰을 생성을 하고 이 이미지 토큰을 정제를 하여서 추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나온 이미지 토큰을 LLM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LLM에 그냥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패치를 나누는 과정에서 특히 이 디테일 레이어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디테일 레이어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즉 앞에서 이 멀티스케일 어댑티브 크로핑 스트래티지를 이용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 패치들이 더 많은 개수가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계산 오버헤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것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 뒤에 스케일 컴패리슨 메커니즘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도입을 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이미지 패치 수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줄이고 압축을 하기 위해서 이 SCM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SCM 같은 경우에서는 목적이 이 필수 정보를 보존을 하면서 이미지 토큰을 압축을 하게 되는데 이 이미지 토큰을 압축을 하기 위해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 어텐션 메커니즘 자체는 이 뒤에서 나오는 LLM의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를 사용을 하여서 진행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봤을 때 이 현재 보시면은 이 VD가 이 디테일 레이어에서 추출된 이 비주얼 토큰이 되게 되고 이 VA와 VG가 각각 어댑티브 레이어와 글로벌 레이어에서 추출된 비전 토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 디테일 비전 토큰과 어댑티브와 글로벌 그리고 여기 추가로 텍스트 토큰까지 하여서 이 컨캐트네이트 한 것과 이 디테일드 비주얼 틱 토큰과 이들 사이에 유사도를 구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여서 가장 이 현재 이 비주얼 토큰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하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가중치 벡터를 얻어서 이 가중치 벡터를 통해서 상위 K개의 이 비주얼 디테일 토큰들 중에서 상위 K개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K를 4로 사용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가장 이 어댑티브 레이어와 글로벌 레이어에서 추출된 것들이 어떤 일종의 필수적인 이 어센셜한 인포메이션이라고 보고, 이들과 이 디테일드 비주얼 토큰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유사도가 가장 높은 상위 K개를 구해서 이 K 4개만 이용을 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현재 예시로서는 텍스트 토큰 2개, 디테일 토큰 9개, 어댑티브 토큰 2개, 글로벌 토큰 1개 이렇게 전부 다 이 스케일 컴프레션 메커니즘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 모든 토큰들이 다 LLM이 들어가는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이들 중에서 K개만 사용을 하게 되어서 2개, 4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하여서 어떤 일종의 전체 디테일 개수 중에서 K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이 압축을 하여서 필수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비주얼 토큰들만 압축을 하여서 LLM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이후에 LLM은 처리된 앞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처리된 시각적 정보와 또 이 입력에 관련된 추가적인 텍스트 토큰들을 받아서 최종 출력을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지금 그 바로 전에
네, 네, 여기서 그 크라핑을 할 때 네, 지금 예제가 지금 세 개의 방법으로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3 by 3하고 1 by 2하고 1 by 1. 네, 요거는 지금 픽스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픽스가 돼 있는 거는 이 글로벌 레이어 원 바이 원만 픽스가 되어 있고, 이후에 디테일 레이어는 원본 이미지의 사이즈와 최대한 맞도록 계산을 해서 찾게 됩니다.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이제 정의되던.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 러닝을 통해서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이건 입력단에서 네, 지금 아까 오른쪽 그 스케일 컴프레션 메커니즘을 보면은 네, 그 저기 디테일드가 있고 그다음에 네, 어댑티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일단 픽스한 상태에서 네. 지금 shared LLM 레이어를 통해서 뭔가 좀 그런 구성이 조금 다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왼쪽은 개수는. 그럼 네. 왼쪽은 픽스가 됐나라는 얘기지. 픽스된 게 아닙니다. 픽스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어댑티브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것으로 봤고요. 어, 이 이미지 사이즈를 디테일 레이어드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본 이미지 사이즈의 최대한 비슷한 비율과 사이즈로 맞춰서 계산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따로. 오케이, 그걸 네,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어댑티브 셀렉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댑티브 셀렉터는 이 미리 사전 정의된 것 중에 디테일 레이어가 결정이 되면은 이 사전 레이어 중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미지 사이즈를 최대한 보존을 하는 비율 중에서 이 3 by 3과 겹치지 않도록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러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러닝이 아니라 근데 네, 그러니까 내 질문이 그거였었어요. 러닝을 네, 하는 게 아니고 지정을 해준다. 네, 그런 맞습니다. 관점에서 픽스드라는 얘기죠. 네, 러닝이 아니라 원본 이미지 오케이. 사이즈가 음, 비슷한 이미지 사이즈가 오케이. 들어오게 음. 된다면은 아, 고정된 오케이, 알겠어. 결과가 그래서 나오도록. 왼쪽은 이제 지정된 그 뭐 토큰이라고 하면 네, 그거를 이제 shared LLM 레이어를 통해서 그 네. 러닝을 시켜서 그 러닝을 된 그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된 네. 게 이제 그 결정적으로 아웃풋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 쉐어드 LLM 레이어를 통해서 이 비전 토큰, 이 LLM의 첫 번째, 두 번째만 사용을 하여서 비전 토큰을 압축을 해서 사용을 해서 이것을 다시 이 LLM에 넣어서 결과를 추출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LLM 전체 과정을 이 뽑아낸 것들을 전부 다 넣어서 LLM 다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일부 어텐션 메커니즘만 이용을 하여서 에센셜한 그 정보를 가진 이 필터링된 현재 디테일 토큰들을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링된 토큰 몇 개만 가지고 이 텍스트 토큰, 어댑티브 토큰, 글로벌 토큰 그리고 필터링된 음. 토큰만 LLM에 넣어서 출력을 하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지정된 토큰이 있고 네. 오른쪽에는 러닝을 통해서 제너레이트 한 거냐라는 얘기지, 질문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거는 LLM 레이어라는 게 네. 러닝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땡큐. 네, 뒤에서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전 인코더와 LLM 인코더는 추가적인 모델을 새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터 VIT 모델과 인턴 LLM 모델을 사용을 하였는데, 이것도 뒤에서 이 앞에서 이 두 개의 전략을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을 비교를 하여서 실험을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치 이미지 사이즈는 고정적으로 448 by 448을 사용을 하여서 이 각각의 하나가 448 by 448을 사용을 하여서 수행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먼저 실험 결과로 제네럴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결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파라미터 수가 여러 35비부터 26비까지 좀 더 많은 수의 파라미터를 사용한 모델들의 결과들과 현재 이 EB의 모델 결과들과 즉 비슷한 좀 더 작은 수의 파라미터들을 사용한 모델 결과들과의 비교를 진행을 하였는데, 우선은 중점적으로 볼 내용이 이 인터 VL2 같은 경우가 이 앞에서 비전 인코더와 LLM을 그대로 사용을 한 것이고, 이 모델에서 앞서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멀티 스케일 크로핑 전략과 전략을 도입을 한 것이 이 밑에 미니몽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랑 아래가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이 두 개, 특히 이 멀티 스케일 어댑티브 크로핑 스트래티지를 전략을 도입을 한 결과가 이 여기서
위 앞에서의 크로핑 전략을 도입한 것이 이 미니 몽키가 되겠고, 이 두 개 사이를 중점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결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이 글로벌 멀티모달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사용을 하였는데, 어떤 이미지들이 주로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미지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이미지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을 하는지, 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대답을 하는지, 또 어떤 뭐 과학적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질문을 했을 때 옳게 답변을 하는지에 대한 에큐러시들로, 이 앞에 MME 같은 경우에서는 다양한 에큐러시들 결과가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총합을 해서 더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매스 같은 경우에서는 수학적으로 뭐 그림으로 2 더하기 3은 뭐 이런 식으로 주어서 이것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답변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대부분이 파라미터 수가 훨씬 많은 것들이 다 대부분 좋은 결과를 뽑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다음 밑에 2B 같은 경우에서는 이 인터 VL2에 비해서 이 미니 멍키가, 즉 이 크로핑 전략을 멀티 스케일로 해서 지정을 해서 결과를 도입을 했을 때 이 이전들보다 더 나은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이 부분 같은 그 경우에서는, 각각의 그 벤치마크가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MME 같은 경우에서는 멀티모달 매트릭 이밸류에이션으로 다양한 멀티모달 태스크에서 그 여러 가지 뭐 이미지와 텍스트의 결합을 분석을 한다던가 비디오를 주고 이 비디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RWQA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네, 답변에 대해서 수치가 네. 작은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좋은 거예요? 다 큰 게 좋은, 모든 지표들이 다 음. 큰 게 그러니까 좋은. 각각 그 네. 지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우선은 그 멀티모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에큐러시를 뽑아서 출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점수가 더 높을수록 좀 더 답변을 올바르게 한 것과 올바르게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도를 난 것이고, 이 MME 같은 경우에서는 이 안에서도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합산한 스코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떤 각각의 항목들의 에큐러시들을 다 뽑고, 어떤 뭐 비디오 이해에 대해서도 뽑고, 뭐 이미지 텍스트 결합에 대해서도 뽑고, 여러 가지 태스크들 뽑아서 다 더한 합이 이 에큐러시가 되게 되고, 그래서 다 모든 지표들이 다 높을수록 좋은 지표가 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이 리딩 컴프레션 독해 그 독해와 어떤 비주얼 퀘스천 앤서를 통해서 이것도 이미지를 주어서 Q 질문을 했을 때 이 답변이 어느 정도 답변이 정확하게 오는지에 대해서도 또 정확도로 뽑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AI2 기능, 2D AI2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는 확인을 해봤을 때 어떤 일종의 그 먹이사슬 그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물그 인체의 장기 그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좀 더 과학적인 일식과 월식에 대한 설명, 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그림을 주고, 이 그림을 줬을 때 이 그림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이 뒤에는 어떤 어 그 컴포셔널 벤치마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합적인 이해를 평가하는 벤치마크인데, 이미지를 보고 조금 더 복잡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 조금 더 어려운 질문들이 들어오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확인했을 때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 파라미터 수가 많은 것이 적은 것에 비해서 어떤 이 VL 같은 경우도 파라미터 수가 더 많은 것이 파라미터 수가 적은 것이 많은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 논문을 봐야 알겠지만 이것까지 제가 파악은 하지 못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SED는 이 시멘틱 인코딩 포 이벤트 디텍션으로 어떤 이 비디오 같은 것에서 이벤트 감지를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감지를 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할루시네이션 벤치마크인데, 이 생성된 멀티모달 데이터의 뭐 일관성과 사실성, 어떤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표로 확인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 POP 같은 경우에서는 그 프로포즈드 오브젝트 앤드 파트 익스트랙션으로 어떤 이 이미지에 객체들이 있으면 이 객체의
객체가 무엇인지랑 이 객체 부분들의 뭐 어떤 강아지가 있으면은 강아지의 다리는 몇 개다 이런 뭐 객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출하는지에 대한 지표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매스 비스타 같은 경우에서는 수학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 수학적 문제를 어떤 텍스트로 잘 표현을 하는지 답변을 제대로 내는지에 대한 지표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표들이 다 전반적으로 이미지를 주었을 때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다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하거나 이미지의 이해를 제대로 하거나 그러한 데이터셋인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다음은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 도큐먼트 언더스탠딩 같은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대부분도 여기서는 다 QA가 들어가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떠한 답변을 하는지에 대한 건데 이 앞에서의 차이점은 이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거나 뭐 강아지가 있거나 햄스터가 있거나 이런 이미지가 주로 인풋이었다면은 이 뒤에서는 대부분 도표나 그래프나 차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QA를 진행을 한 것이 이 뒤에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이 되게 됩니다. 즉 어떤 표에 대한 사진이나 그래프에 대한 사진을 줬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이 문서를 시각적으로 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 뭐 표의 뭐 일반의 성적은 몇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뭐 일반의 평균은 몇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들이 주로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큐먼트는 뭐 표와 같은 문서들, 표, 도표 같은 이미지들을 입력을 했을 때 답변의 결과를 확인을 한 것이고,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나 그래프를 보고 이 다 QA를 진행을 한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서의 시각적 정보를 이용을 한 것이고, 이것도 다 대부분이 이 문서의 시각적인 정보를 주고 QA를 진행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역시 이 인터 VL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멀티 스케일 크로핑 전략을 도입을 했을 때가 이 이전에 비해서 더 성능이 어느 정도 1% 정도 상승을 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이 차트 QA 같은 경우에서는 성능이 0.3%로 다른 것에 비해서 적게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차트 QA 원본 이미지 자체가 해상도가 크지 않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좀 더 이 미니몽키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던 이 인트로덕션에서 얘기를 했던 방식처럼 이미지 해상도가 굉장히 클 때 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전략인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어뷸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여서 기존의 베이스 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 크로핑 전략을 도입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첫 번째로는 이 하이 레졸루션을 레졸루션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다이나믹한 크기를 사용을 해서 한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픽스드된 사이즈 하이 레졸루션을 그대로 사용을 하되 이 고정된 사이즈로 사용을 하는 전략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 오버래핑 크로핑은 앞에서 어떤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경계 부분이 겹치게 해서 자르는 전략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 멀티 스케일 스트래피 그냥 멀티 스케일을 크로핑을 하지 않고 멀티 스케일로 사용을 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이 미니몽키는 앞에서 설명드린 멀티 스케일 어댑티브 크로핑 전략을 하여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비율로 크로핑을 진행을 한 뒤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크로핑 전략들이나 이미 크로핑을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과 크로핑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한 것 여러 가지들을 비교를 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앞에서의 결과들도 역시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도큐먼트 언더스탠딩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고 이 뒤의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제너럴 멀티모달 언더스탠딩에서 포함된 내용들에 대해서 결과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멀티스케일 어댑티브 크로핑 전략 제한한 전략을 사용을 한 것이 이전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밑에 같은 경우에서는 이 같은 모델을 지정을 해놓고 같은 모델을 비교를 해봤을 때이 멀티스케일 어댑티브 크로핑 전략을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위에가 이제 미니 CPM 모델을 사용을 하여서 크로핑 전략을 기존 거를 사용을 했을 때랑 이 멀티스케일 어댑티브 크로핑 스트래티지를 이용을 한 것이 이 이후 이전보다 더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이스라인에서 추가를 한 결과는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본 결과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퀄리테이티브 리절트입니다. 우선은 인풋 이미지를 입력을 하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질문을 이 to children 밑에 오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냐라는 질문을 한 것과 이것에 대해서 어떤 오버래핑 크로핑 전략을 사용을 한 것, 그리고 이 오버래핑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기준적인 크로핑 모델을 사용을 하여서 베이스라인에 넣은 것,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현재 제한된 크로핑 전략을 사용을 하여서 한 것의 결과를 한 이 퀄리테이티브 리절트입니다. 우선은 이 오버래핑 전략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이 투 칠드런 밑에의 스쿨 그룹은 확인을 했으나 그 위에 있는 이 클래스룸이나 홈이나 이러한 단어들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크로핑 전략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앞에 to children 밑에 커리큘럼 베이스드 필드 트립스라는 완전히 전혀 다른 단어를 출력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그것에 대한 이유로 이 분석을 해봤을 때 어떤 이 밑에 있는 클래스룸과 홈스쿨 그룹 단어가 각각 크로핑을 하는 과정에서 잘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발생을 한 것 같다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역시 이 기존의 베이스라인의 2B 모델과 26B 모델을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더 특히 경량화된 이런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서 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파라미터 수가 늘었을 때는 그래도 이런 크로핑 전략을 이용을 했을 때도 어떤 일종의 투 칠드런과 클래스룸 홈스쿨 그룹이 제대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몽키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 이 2B를 그대로 사용을 한 것인데 어떤 좀 더 경량화된 모델의 크로핑을 그냥 일반적인 크로핑을 했을 때 이 두 개를 디텍트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 크로핑을 제한된 모델로 멀티스케일로 해서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투 칠드런 밑에 클래스룸과 홈스쿨 그룹이 있다는 단어로 출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전략을 사용을 하여서 기존의 크로핑이었다면 이 두 단어가 잘린 상태에서 들어왔겠지만 이 어댑티브 셀렉트를 통해서 잘리지 않은 데이터 역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대응을 하여서 결과를 출력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컨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멀티 라지 랭귀지 모델의 고해상도 이미지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이 기존의 크로핑 전략에 대한 한계를 발견을 하였고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미니 몽키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니 몽키는 멀티스케일 어댑티브 크로핑 전략을 사용을 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멀티스케일에 걸쳐서 분할되지 않은 개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앞에서도 어떤 다양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서도 어떤 이러한 분할이 되지 않는 이미지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정을 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다중 규모 멀티스케일의 표현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MSAC는 다양한 이 멀티 라지 랭귀지 모델 아키텍처에서 일관되게 향상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어떤 이 모델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크로핑 전략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모델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작성자는 이미지 토큰을 압축을 하여서 이 MSAC가 이 디테일 레이어, 어댑티브 레이어, 글로벌 레이어 여러 가지 세 개의 레이어에 대해서 세 개의 부류의 이미지 토큰을 생성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계산 오버헤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스케일 컴프레션 메커니즘을 제안을 하여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실험을 한 결과 이 미니 몽키는 다양한 일반 멀티모달 모델의 이해 작업에서 최고 성능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투비 비슷한 파라미터 사이즈를 가진 모델들 중에서 최고 성능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도큐먼트 언더스탠딩 능력 역시도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조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두 가지인데요. 네, 아까 그 컴프레션 메커니즘 네, 그게 이제 러닝이라고 했는데 네. 그 러닝이 이거 프리 트레이닝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아, 어, 데이터가 지금 이 구조가 네. 어떤 식으로 지금 그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LLM을 트레이닝을 새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리트레인된 LLM에서 앞에 두 개의 레이어만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리 트레인된 모델이네요, 그렇죠? 네, 전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넣기 전에 이 앞에 일부 레이어만 사용을 하여서 이
필터링 된 토큰들을 추출을 하여서 이것들을 다시 LLM에 넣어서 이 LLM이 전체 다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하는 형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그 부분적인 내용만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제에 네. 아까 그 non-person 뭐 object 어쩌고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네, 우선은 이 이미지, 현재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회의를 저번에 벤 측과 회의를 통해서 어떤 그 배경에 어떤 현재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대화를 하고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어떤 그 장소에 대한 현재 카메라로 들어오고 있는 이미지를 입력을 하고 텍스트로는 지금 현재 장소가 어디야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장소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뭐 캠의 이미지를 출력을 하여서 이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과정 텍스트에서 물어보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진행을 해서 결과를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person, 그쵸? 사람이 아까 이게 뭐 넥타이라든지 네, 뭐 그 안경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네, 그러한 오브젝트에 관련된 내용을 그 네, LLM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백그라운드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내용에 대해서가 네. 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내용에 대해서 출력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크래핑 하는 방법이 네, 아까 그 이 사람 얼굴에서 이제 non-person object에 관련된 그런 네, 내용물을 좀 더 정확하게 추출해 내려고 하는 네.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도입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현재 말씀하신 방식으로 해보고자 생각을 하여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 저도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그 스테이트 컴pres션 메커니즘에서요, 네, 이 필터드 토큰스가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보면은, 네, 디테일드 토큰 전체가 다 쓰이는 게 아니라, 네, 마치 네 개만 쓰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어, 맞습니다. 네. 그럼 이거 학할 때, 이거 몇 개 쓰는지 고정시키는 건가요? 네, 그 K개로 아, 고정을 해서 상위 전체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위 몇 개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원래 더 많이 여기 있는 거 다 쓰면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너무 많아지니까 네, 상위 몇 개만 쓰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전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중에서 상위 몇 개를 뽑아서 이 상위 몇 개만 LLM에 넣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도인 것으로 하였습니다. 괜찮다. 그리고 또 아까 인턴 VL2는 그러면은, 네, 잠시만요. 이거 말고, 아까 그 그림. 그럼 인턴 VL2는 여기에서 네. 어댑티브 토큰을 안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 멀티 스케일 어댑티브 여기서 이 밑에 두 개 없이 위에만 사용한 네.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요. 지금 이 글로벌만 생각만 해도요. 네, 아까 뭐 차트나 아니면 이 그림 가지고 맞춤냐 안 맞춤냐잖아요. 차트도 그렇고 어떤 이미지 보고 하는 건데 네, 우리 이 차트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전체 이미지를 봐야지만 네, 정답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프로킹해 놓으면은 네, 이것만 가지고 그 어떻게 정답 맞추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어댑티브보다는 글로벌을 줘가지고 좀 더 높아진 거 아닐까요? 아, 글로벌만 주는 방식이요?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그 뭐냐, 물론 네, 저기 지금, 어, 3 x 3으로, 무조건 3 x 3으로 이렇게 픽스드 되게 자르는 애도 있어야 되지만, 네, 그거가 지금 인턴 VL2였나? 그거였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얘가 성능이 좋아진 게 어댑티브도 뭐 물론 추가적인 정보가 더 들어가니까 있겠지만 이 글로벌 전체를 또 줘버렸잖아요. 네, 토큰 수를 더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능이 올라간 거 아닐까요? 이걸 봤을 때 다른 애들이랑 성능 비교보다는 좀 네. 글로벌 빼고 어느 정도 올랐는지, 어댑티브 아, 빼고 어느 정도 올랐는지 이런 건 네. 없었는지 듣고 싶어요. 아, 네. 실험 결과로서 그 글로벌만 빼거나 어댑티브만 빼거나 그렇게 해서 한 결과는 없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어,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인턴 VL을 제가 다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여기도 이 글로벌이 그 일종의 썸네일이라는 이름으로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그래서 아마 이 어댑티브가 주요하게 이전 베이스라인과 다른 차이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 확실한 건 아니고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필터도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다 쓰인 거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토큰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 그럼 그 아홉, 아니, 그쪽 말고, 이거 보면은, 필터드 토큰까지 합하면은 총 네, 텍스트 토큰이랑 필터 4개랑, 네. 그리고 어댑티브, 그리고 글로벌, 이렇게 총 9개 쓰인 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서 실험 내용들, 다른 애들도 다 9개 쓰인 거지 않을까요? 다른 애들은 요것만 써가지고 9개 해가지고 네. 실험 비교했다고 아, 네. 들은, 이거 9개랑 추가적으로 텍스트 토큰까지 해서 아, 네네. 11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이나 조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더 추가적인 질문이나 조언 사항 없으시면은 오늘 금일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